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돌파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화문을 중심하여 1,000만 명 조직해서 국민혁명으로 맞짱을 뜨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저한테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건국 후 70년 안에 이제 그렇게도 원했던 북한이 대한민국 전체를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절 보고 너무 추상력이 또 너무 과장이 너무 상상력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애국운동을 40-50년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북한이 하는 겁니다. 북한. 그 자체를 아직도 모르시면 그건 뭐 애국운동할 자격도 없고 국민의 자격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계속 그 영상을 틀지 않습니까?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라도 27 폭동,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광주 사태, 그리고 112 김신조 사태, 그리고 아웅산 전두환 피살. 보세요. 이걸 다 연결시켜 봐야죠. 연결을. 어느 한 사건 하면, 광주 사태 하나만 딱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광주 사태 하나만 보면 그거 보이겠습니까? 이걸 전체를, 역사를 전체 이어서 딱 봐야 이게 뭐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애국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사실은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통일헌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때의 그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또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트럼프를 만났을 때 그때 지방자치 선거가 전멸했지 않습니까? 전멸. 부산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빼고는 나머지는 전체입니다. 전체가 다 시도지사, 충남지사, 충북지사, 대전시장, 세종시장 뭐 할 것 없이 싹 넘어갔죠. 그때를 사실은 문재인이가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때 바로 끼어서 통일헌법을 통과를 했으면 대한민국은 사실 끝났죠. 우리가 강화문 운동을 해도 이길 수가 없었죠. 그 문재인도 보면 이게 기회를 놓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강화문 운동을 시작을 해서 이제 겨우 5년 연기되었는데 이제 벌써 2년 지났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3년 했는데 내가 볼 때에 윤석열 대통령 3년도 지난 2년 이상, 지난 2년과 별 다를 바가 없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참혹한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이명박보다가 더 참혹한 정부로 끝날 가능성이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에게 나라를 넘겨줄 수 있나요? 넘겨줄 수 없죠. 이건 유일한 방법은 뭐냐? 강화문을 중심하여 1,000만 조직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1,000만 조직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3,518개 자유마을 대표님들에게 일일이 우리 교회 전화팀들이 전화를 갈 것입니다. 오늘 전화 가서 지금 조직된 인원과 그리고 강화문으로 바로 동원될 수 있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의 소속을 밝히시고 우리 전화팀들에게 다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실체를 알라 그럽니다. 실체를. 과연 이게 500만이 돼 있는지 700만이 돼 있는지 1000만이 돼 있는지 이 실체를, 나도 허상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강화문 총사령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체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 토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히 한 달 안에 실제로 강화문 광장으로 딱 뛰어나올 수 있는 1,000만 조직이
끝나야 됩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북한으로 나라를 넘겨줄 수 없고 우리는 거꾸로 자유통일을 해서 세계 지투국가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또 오늘도 월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사실은 김학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김학성입니다. 네. 또 전준남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전준남 목사입니다. 또 경상도 사나이 또 홍동명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동명 목사입니다. 또 황중선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쭉 전체 그림을 한번 짚어보면은 황중선 장군님부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 6.25 일으켰잖아요. 예. 그 건국 70년 만에 그 북한이 대한민국을 이제 그 점령하려고 하는 최고의 사건이 6.25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그렇죠. 기회를 놓친 것이. 예. 근데 그 6.25를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북한이. 네. 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대한민국 안에다가 북한의 정부를 세우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하여 완성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192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가 지금 상임위도 구성 못하고 양쪽이 서로 따로따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정치 형태를 보시기에. 뭐 정말 실망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웬만한 선진국의 그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존경을 받습니다. 미국 대통령 정도 되면은 이런 닉슨 게이트라고 닉슨 대통령이 그 사임을 한 것은 탄핵보다도 거짓말 한 번 하다가 사임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도 뭐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정치인들이 지금 그 단체 신뢰도가 국민으로부터 가장 낮은 게 국회입니다. 네. 이거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게 저는 제일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번이야말로 부정선거를 확실히 밝히겠다고 지금 막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정을 통해서 된 국회를 192석의 야권이 전부 단결해 가지고 뭐 오히려 그 소수당인 여당을 함께 해서 가겠다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중에 최고고 뭐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밖에 없다고 국민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그 지지율도 확 떨어졌습니다. 26%인가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정치의 뭐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를 완전히 개혁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여기 목사님 말씀대로 저 특히 야권이 이번에 진보당만 해도 보듯이 북한의 직간접 통제하에 있다고 뭐 제대로 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인정하니까 이거 정말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그 중앙아시아 순방을 3개국 순방을 성공리에 마치고 오셨는데 이제 정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정선거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읽으시고 국회의 이 독주를 막아야 됩니다. 뭐 검찰 독재 무선 독재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입법 독재를 막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무너집니다. 자, 홍동영 목사. 예. 사상 초유의 국회가 예. 상임위를 야당 여당이 따로따로 구성을 했어요. 상임위를 서로가 뭐 법사위원회도 목사님 정확하게요. 예.
여야가 따로 구성한 게 아니고 네. 야당만 구성했고요. 예. 여당은 뭔가면 상임위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자기네 자체 내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목사님. 어. 그 법률상 위원회는 야당만 했지 여당은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그거 같은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건국 역사상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 정당이 지금 현재와 같은 구도로 된 적이 없잖아요. 190석이 3분의 2가 한 정당이 다 몰빵된 그런 역사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당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반드시 그는 정상적으로 갈 수도 없고 반드시 거기에는 대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헌정 중단 사태가 닥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행정부하고 이 국회가 마주치는 열차처럼 서로 달려가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국회는 또 탄핵이라는 카드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탄핵 국면에 돌입해버리면은 거기서 또 헌정 중단하는 그런 역사가 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끔찍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지금 이 농구 게임, 농구 드라마의 전에 보니까 마지막 승부라는 그 드라마가 나가지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의 체제의 마지막 승부가 바로 지금 현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 우리 자유통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이 부정선거를 잡아가지고 혁명적 결단으로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 좌파들의 그 피의자들 그리고 지금 재판에 계류적인 사람들을 모조리 전부 다 구속 수감하고 체제를 갖다가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일대 결단을 내리면은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지만은 적당하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가장 비참할 수가 있어요. 이 결단을 못 내리면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결단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광화문 운동을 더욱더 맹렬하게 가일청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가운 것은 김민전 의원이 어제 비로소 이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이렇게 던진 겁니다. 이게. 김민정이가. 똑똑하네.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 쪽의 입장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 볼 때에 이거는 부정선거에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수사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두를 던졌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파장이 몰고 갈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를 뭐 대통령도 무슨 결단할 게 해도 구실이 있어야 되거든. 구실은 바로 이 부정선거에 대한 결단과 이러고 또 이제 피의자들, 재판에 계류된 자들, 이 범법자들을 모조리 그냥 법대로 처리를 할 때만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전환기가 대전환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김민정 의원 저거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자, 뭐 대단한 사람. 전준환 목사님. 네. 왜 법사위를 그 야당이 꼭 가지려고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저 김학성 교수가 답변을 해야 될 것 내가 같은데. 질문을 잘못했나? 근데 쟤들이 모든 상임위를 100% 다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야당이. 이제 보통 이제 192석 가졌으니까. 운영위원회하고 네. 법사위원회는 반대 쪽에다가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는 그 대통령실을 관장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 모든 법을 거기서 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 아니 나가는 100%다 먹는다는 거야. 쟤들이. 상임위가 몇 개예요? 18개예요? 21개인가? 18인데요. 네. 이제 이미 11개는 먹었고요. 7개를 이제 여당 목으로 주기로 했는데 그건 변두리. 아까 변두리인데도 그것도 이번 주에 자기네들이 다 갖겠다는 거예요. 아, 그거 가지라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원칙은 뭐냐면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다수결로. 예. 그러니까 예. 여기서 지금 우리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결단을 해야 돼요. 윤 대통령도 결단을 해야 되고 딱 결단을 해서 자, 다 가져라. 뭐하러 그걸 가져옵니까? 딱 던져버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나와서 광화문하고 세력이 합쳐서 이제 그 아스팔트에서 이제는 부정선거를 들고 그리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밝혀라. 이렇게 하고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당하고 합쳐서
거의 55% 60%밖에 안 돼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40%는 부정선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빨리 밝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거 조사하자. 이렇게 했으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학성 교수. 예. 100% 상임위 다 18개 다 먹으면 예. 쟤들이 소화를 할까요? 자기네들은요. 국민 저항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18개를 다 그 점에서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법안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국민의 뜻이 192서 그대로 놀리지 말고 열심히,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프랭카드가 붙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 사기 선거 해놓고. 예, 예. 이야. 조금 전에 우리 홍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김민전 의원이 예전부터 옳은 말을 많이 했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목사님 기억하시겠지만 CCTV를 선거 전에 설치하려다가 잡힌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그 사람만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전 의원은 왜 그 사람만 수사하지 말고 지금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검경이 수사해야 된다. 그런 말을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김민전 의원은 예전부터 그 정책을 전공한 친구인데 상당히 똑똑하거든요. 근데 또 소신이 있고. 나는 옛날에 그 패널 할 때 난 좌파로 봤어요. 아니, 아닙니다, 목사님. 좌파로. 우파인데. 그래서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말한 사람이 김민전이에요, 목사님. 예. 그다음에 아까 법사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법사위는 두 가지를 관장하는데 법사위 자체의 그 법안을 이제 장악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위원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 통과됩니다, 목사님. 김민정이를 차라리 당 대표 만드는 게 낫겠구만. 한동훈이를 내려. 그래서 지금 법사위를 왜 서로 가지려고 하는가 하면 모든 17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체계 이 자구 수정 체제가 맞는지 요거를 다시 한번 법사위가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법사위 필요 없이 의장한테 직접 직권상정. 직권상정 있잖아요. 예. 아, 직권상정이 그게 완전히 그건 완전히 유무상통인데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 그러나 이제 자기네들도 염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모양을 갖추려고. 바로 그런데 직권상정하기보다는 법사위에서 그걸 정청래가 가지고 있으니까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도 법사위는 한번 필터링을 할 수 있고요. 자체 내 법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국회의 국회다. 일종의 상원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국회의원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셉니다, 법사위가. 네. 근데 윤 대통령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딱 되면은 자기 직할부대로 딱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임종석 비서실장. 아주 간첩. 문재인이보다 더한 사람들을 그렇지. 갖다 딱 배치를 시켰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행동대원 노릇을 하거든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네. 완전히 거의 간첩 수준으로 딱 포진을 시키는 근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는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수예요. 이분은. 근데 주변에 앉힌 사람들은 다 보면 지금 총리도 노무현이 밑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죠. 예. 노무현이 밑에. 그리고 김한길이 누구 전부 이렇게 보면은 보수 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갖다 앉혀야 되는데 누가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싸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요 문제 지금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하고 싶어도 아마 옆에서 그럴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를 지향한다 그런 명목을 가지고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가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에 가서는 안 된다. 대통령 끝나면 감옥 가요. 네. 황교안 장관님.
지금 드디어 장재원 박사가 이제 고발을 했잖아요. 네. 변호사를 한 게 고발을 했는데 이것도 처음이에요. 사실 지난 4년 전에 4.15 총선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들이 끝까지 투쟁을 했는데도 조사 한 번 안 하고 재판 한 번 열지 않고 그냥 이번 총선하기 한 달 전에 대법원에서 그냥 기각 그걸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드디어 안양지청으로 배당이 되었고 오늘 이번 주 목요일 날 요즘은 수사를 전부 다 경찰이 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과천 경찰서에 가서 고발일 진술을 이제 하게 돼 있어요. 이것까지도 진행된 것이 이것도 기록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도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사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뭐 법무부 장관 통하여.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예. 그래도 지금 바뀐 법무부 장관이 뭔가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 목사님 우리 국회의원들이 말입니다. 네. 지금 사실은 우리가 3권 분립제인데 지금 사법부가 뭐 완전히 독립되어서 국민들의 존경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신뢰 못 받는 게 국회거든요. 입법부거든요. 예. 입법부가 법을 만들기 때문에 아까 김학선 장로 말씀하시는 왜 이제까지 국회 관행이 그래도 법 다음에는 관행인데 관행이 어느 한 당이 국회의장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3개를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야당이 주는 겁니다. 여당이면 여당. 근데 이걸 지금 3개를 다 하겠다고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 자체 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법사위원장을 왜 꼭 맡으려 하냐면은 문재인 정권 때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가 후반기에 하도 말이 많으니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힘당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걸러내는 겁니다. 법사위원회에서 걸러내면 기간적으로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직권으로 하더라도 또 조건이 붙으니까 이번에는 이것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손상대 교수가 또 격정의 시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냈더라고요. 정말 이거 안 하면은 이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를 버리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저는 이번 부정선거 이것만 이슈화해서 뭔가 선거 제도를 고치고 선관위를 개혁하면은 내치로서는 가장 아마 평가받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네. 홍동현 목사. 예. 드디어 이제 이번 목요일 날 고발인 조사를 받거든요. 예. 장재원 박사와 그다음에 구주화 변호사님이 예. 왜 고발했느냐 이유를 설명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두 가지거든요. 예. 하나는 어제도 내가 코리아나 호텔에서 만나서 이 고발인 조사를 잘해야 된다. 예. 그 부정선거만 하지 말고 예. 2개로 하라. 2개로. 하나는 뭐냐? 이미 선관위가 불법 채용한 거 있잖아. 예. 그거는 이미 다 드러났으니까. 예. 그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선거 조작한 5명 예. 그걸 이제 하라. 그 사실 고발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것으로 인해서 수사에 이제 그렇죠. 들어가고 예. 결국은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속 수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번 목요일 날 그 고발인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어떤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큰 이게 사실은 이게
돌파할 지점에 딱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지금. 네. 거기 소위 말하는 폭풍 전야가 될 수도 있고 만일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대로 대한민국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검사장 인사도 새롭게 개편하고 뭔가 모르게 이재명과 그 범죄 집단을 갖다가 수사하는데도 박차를 가하고 또 이렇게 부정선거 고발한 것도 즉각적으로 안양지청 어디에다 배당했어? 안양지청. 안양지청에다가 즉각 배당해가지고 착수하도록 하고 또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구주와 변호사께서 뭐 논리가 있으니까 법 논리로 잘 그 대응할 걸 믿고 또 우리 장재원 박사는 또 전산하게 돼가니까 전문 살려가지고 그렇게 잘 설명해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들이 검사들이 이렇게 이 직접적으로 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이 수사하지 아니하면은 나라가 위태롭다는 절박한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던져줘야 하는 거죠. 만일 이걸 지나가 버리고 직무유기해 버리고 그냥 적당하게 전번처럼 대법원에서 기각 처리가 끝내버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말로 대한민국 미래도 없고 또 지금 현재 보수당이라고 하는 이 집권당의 미래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말로는 굉장히 앞으로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방송 역사상 제일 빨리 지금 5,000명이 돌파를 했는데 당연히 3,518명의 자유마을 대표님들은 여기 다 들어왔을 줄 알고 지금부터 신고식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3,518명들은 자기 소속을 밝히고 이름을 밝히고 여기 댓글에다가 3,518명 내가 여기 지금 방송 시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이건 혁명으로 맞짱 뜨지 아니하면 이건 나라가 이미 틀렸어요. 아니, 쟤들이 사기 선거를 해서 192석을 가졌는데 뭐 여기 희망이 있습니까? 뭐 여기 뭐 다른 사건들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 희망입니다. 3,518명 자유마을 대표님들은 생명을 거시고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국가화를 위해서 유관순의 정신으로 안중근의 정신으로 생명을 걸어서 지금 일단 출석 체크부터 쭉 다 하시기를 바라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또 건의사항을 하시면 내가 이 댓글을 봐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준환 목사님. 예. 이제 드디어 이제 참 저것도 문제는 옛날에는 수사를 검사들이 다 했단 말이야. 예. 요즘은 검사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야. 예. 전부 이제 경찰들이 수사를 다 한다고요. 예. 경찰들이. 예. 그 이번에 이제 이게 과천 경찰서가 수사하게 돼 있어요. 선관위가 거기 과천에 있으니까 과천 경찰서가 수사하게 돼 있는데 이 과천에 있는 경찰서가 드디어 이제 국가의 운명을 참 일개 경찰서가 세상에 국가의 운명을 지금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왔는데 걔들이 수사를 대충 문질러 보니까 제대로 할까요? 그래서 지금 방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경찰이 첫째 이런 능력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지가 있을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획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전문가를 투입해 가지고. 그런데 경찰서 안에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일반 사건으로 해 가지고 이걸 배당해서 할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때 거의 그냥 또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은 전준환 목사님은 네. 과천 경찰서장이 예. 전라도 사람인지 아닌지 그 확인 좀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보라고요. 그렇지. 그것부터 빨리 확인해야 되고. 전라도 사람 중에서도 김관진 장군 같은 사람도 있고 우파들이 장세동. 아주 센 우파들은 굉장히 많아요. 맞아. 그렇게 전라도 사람들 딱 이렇게 진짜 저 좌파들은 대구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진짜 빨갱이들은 대구에 다 있어. 대구에 한번 있는데. 찾아볼게 내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아니야. 전라도 할아버지라도 예. 바깥에서 말이야. 국민 여론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국민 여론이 다 부정선거 다 있었다고
65%나 그렇게 지금 대답을 했단 말이야. 예. 좌우파 다 합해서 국민 여론이 65% 나왔더라고.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5%라고. 그럼 바깥에 국민의 여론이 들고 일어나서 하면 뭐 경찰서장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근데 이제 그 국민 여론이 보니까 이제 전라도 사람들은요 여론을 누구한테 듣냐면 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어요. 아하. 고모, 이모, 아버지, 아들, 삼촌, 동창 다 전라도 사람들이잖아요. 이재명한테는 안 듣고? 이재명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여론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것이 또 이렇게 뭐 여론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주 거기서 전준하 목사처럼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우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성령에 충만하거나 어떤 특별한 지식이 없으면 이거 우파 못해요. 맞아. 예. 못해. 못해요. 목숨 안 내놓으면 못해. 예. 김학성 교수님. 예. 결국은 경찰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생명이 진급 아닙니까? 네. 조직지만. 중요하죠. 예. 진급이잖아요. 예. 진급. 진급인데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3년이나 남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경찰서장의 운명은 네. 차기 정부에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에 진급을 해야 네. 3년 안에 그 진급을 못해도 보직 있잖아요. 네. 보직을 저 어디 강원도로 내쫓았는지 뭐 어디로 강원도도 좋은데요, 목사님. 강원도? 강원도 그 감자밖에 더 있어요. 거기 감자밖에. 아니면 저 경상남도 쪽에 거기 지방경찰청 서장으로 발령한다든지. 예. 이 대통령의 유일한 힘은 인사지 않습니까? 인사권입니다. 예. 인사권이잖아요. 예.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과천 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제 하기로 해서 네. 이런지 뭐 기대도 많이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전준환 목사님도 좀 우려를 이제 표하셨는데 이게 과천 경찰서 하나만 가지고 이 일이 제대로 잘 될 것이냐. 이 일이 되려면 첫째 검경 합동 수사반이다. 뭐 이런 건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김민정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들 여러 명이 가가지고 열심히 좀 해달라. 그런 방문도 좀 하고 지금 예컨대 이재명 측근들은 예컨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면서 회유했다. 그거를 갖다가서 항의하기 위해 가지고 예컨대 국회의원들이 막 방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좀 방문을 해서 열심히 해달라라고 하는 좀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같이 해줘야 과천 경찰서에서도 힘이 나는 것이지. 지금 예컨대 목사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그 인사권 때문에 과천 서장이 움직이겠는가? 제가 볼 때 도리어 정중동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목사님. 정윤동이 아니라 차라리 사표 내버리면 다음에 국회의원 되잖아요. 거기까지 진도를 나가시면 그렇고 목사님. 야당이. 그래서 아니 경찰들도 뒤 받아가지고 사표 내고 국회의원 된 사람 많잖아요. 아니 이번에 유삼영은 떨어졌지만 네. 걔는 대표적으로 그 국회의원 나가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반대한 사람이죠. 예.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 나경원에 나와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유삼영 지원하기 위해서 그 바쁜 일정에도 그 이 유삼영 지역구에 즉 나경원 지역구에 5번인가 6번을 그 방문해서 응원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전라도에다가 공천을 줘야지. 아 유삼영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는 요번에 보니까 자기네 그 자기 법률 특구한 사람들은 다 전라도 줬어요. 거기 저 나경원 지역은요 안 돼요. 왜냐하면 먼저 이긴 그 술 취한 여자 있잖아요. 이수진. 예. 그때 가서 그거는 어차피 안 될 지역인데 거기다 왜 그걸 줘? 아니 왜냐면 이제 그 그래도 아슬아슬했어요. 이재명 생각이야. 그럼요. 이재명 생각은 네. 자기의 그 김용이나 자기나 이런 변호인들은 대해서는
변호사 비용을 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 그러니까 대신해서 국회의원 자리를 준 거죠. 당선 가능한 데를 준 거고 유삼룡이는 아직 젊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고 써먹자. 야, 근데 나경원도 우리의 도움 없이는 우리 자유마을 도움 있잖아요. 네. 거기도 10,000개가 넘어. 그렇죠. 그 10,000개 도움 없이는 그러니까 나경원 씨도 상당히 위태위태했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네네. 예. 근데 이번에 그 108석 당선된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은 뭐 지역구에 우리가 출마한 데가 11군데 있지만 그거는 어차피 떨어질 때니까 네. 실제로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은 우리가 254개 중에 총력 지원 다 했단 말이야. 예. 그러면 최소한 한동훈이가 나한테 감사 인사를 한번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 인사는 놔두고 감사 인사는 더 놔두고 이 국힘당 사람들은요. 우리 저 통일당에서 자기들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를 속으로는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드러내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그쪽을 지지 안 했으면요. 아마 서울도 다 사거리 다 떨어졌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당선된 사람 중에 전화 온 사람, 감사하다고 전화 온 사람이 한 5명 정도 돼요. 이름은 밝힐 수 없고. 네. 한 5명은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그 자유마을 조직이 아니었으면 이번에 난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한 5명인데 감사하고 나머지 108명 중에 100명은요 나한테 감사 인사도 하나 없어. 저놈들을 도와줄 필요도 없는 거야. 아까 전라도 어떤 사람이 익산 사람인데 달았네요. 이렇게 그 표가 이렇게 적게 나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라통이 터진다고. 어? 이제 호남 지방에서 열심히 표를 찍었던 사람들이 그렇구나. 정말 이것밖에 안 나왔을까? 저도 그것 때문에 우라통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부정선거를 드러내 가지고 표가 얼마나 나왔는지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적어도 우리가요 최하로 한 15% 이상은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빨리 마쳐야 돼요. 빨리 마쳐야 되는데 그래서 열받는 노래 또 한번 불러보고 열받을 때는 열받는 노래를 들어야 되니까 자 방송실 천불난다 열불난다 한번 또 들어보고 아이 정말 참 이 노래가 없었으면 거 있는데. 뭐 6.25라 나서 저거 젖 빨았냐고? 에? 젖 빨아 먹었냐고? 아니 6.25라 나서 그 71인의 그 포화 속으로 그런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포항 전투. 우리는 학생. 구역 예배를 예. 우리 여기 청교도 영성훈련은 예. 구역 예배를 다 극장에 가서 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어요? 포화 전투. 예. 그 내가 포화 속으로 그 포항 전투 내용이라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군 면제가 뭐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어제 영화를 봤다니까 제가. 봤어? 예. 그 영화 지금도 있어? 그 이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6.25 때라. 근데 거기서 학생들이 그렇게 보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면 이승만이라는 철저한 반공주의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건설해야 되겠다는 그 철저한 리더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지. 이북에는 김일성이가 있었고. 지도자가 다요.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에 우파의 철저한 리더자가 있느냐. 그래서 이 리더자를 우리가 이렇게 한숨 쉬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그런 사람을 빨리 발굴하든지 없어. 길러내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 저렇게 학생들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가 이승만이라는 리더자가 있었기 때문에 싸웠겠구나. 그렇지. 근데 지금 저쪽은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조국이, 예, 문재인이도 있고, 있었고, 다 김대중이도 있었고. 그렇지. 근데 이쪽에는 그런 리더자가 없어요. 없어. 분탕질하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대표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저쪽이 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보수 우파 사람들이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홍동명 목사를 차라리 리더자로 딱 세우든지. 그럼 대통령을 초대하지. 그래서 그걸 그냥 적극적으로 이쪽에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동명 목사님.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도자 한 사람이 다란 말이야. 예. 어느 시대든지. 예, 그렇죠. 뭐 역사는 항상 그래 쓰여가지요. 그렇죠. 모든 세계 역사도 예, 다 모든 마찬가지예요. 거는 어느 역사를 볼 때는 항상 큰 전쟁의 이야기가 있고 그 전쟁 때 또 큰 이끌어갔던 지휘관이 있고 또 전체적인 역사는 그 시대 정치가 탁월한 정치가 늘 말한 대로 2차 대전은 이렇게 그 영국의 처칠이라든지 맞아. 루즈벨트를 선이 굵은 맞아. 그런 정치인이 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그렇지. 시대를 대변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렇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박정희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가난을 몰아내고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과감한 말을 하면서 욕을 하더라도 나는 이 나라를 가난에서 해방시키겠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오늘날 요만큼 사는데 그 효력이 지금 다 돼가요. 지금 약효가. 맞아. 약효가 다 떨어져가지고 한마디로 잔챙이 같은 지도자를 나가지고 그건 누가 해도 할 사람이야. 내가 아까 전준환 목사님 말씀했지만 내가 한들 그보다 뭐 하겠어 지금. 나는 월등하게 그 사람들 이길 자신 있어요. 그게. 한동훈보다 더 잘할 자신 있어? 월등하죠 내가. 아, 월등해.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나도 한동훈보다는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나는 실질적으로 막 나오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그 국가에 대한 혁명과 정치를 꿈꿨던 사람이고 그런 방면의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보면 그 정치인이라 합시고 여야에 포진된 인간들 보면은 젖비리내놔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의힘을 자꾸 탓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끌려갈 필요가 없는 것은 앞으로 차기 대선에는 무조건 하고 우리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아주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출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막 저들이 막 똥오줌 싸도록 만드는 거야. 이제 뭐 50만 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됐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손 들고 너 원하는 대로 다 줄게 하면은 그럼 공동정부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색깔 칼라를 대한민국 보수파를 재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은 이 나라가 살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요. 예, 거기에 예. 대해서 예. 우리 자유통일당이 이제는 주체가 돼야 됩니다. 종속 변수가 되면 안 돼요. 국민의힘 저 사람들 같이 가면은요, 나는 같이 공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협력할 때는 또 협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길러가지고 딱 내세워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5% 얻었다 그러면 다음에 또 10% 얻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본인이 안 나온다면은 그런 사람을 딱 길러가지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더자를 통해서 개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은 저쪽 사람들은 원탁회의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이번에 이재명이를 시켜라 그러면 뭉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파에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앞으로 자기 3년 후에 대통령까지는 이미 나라는 끝나버려요. 그때 그럴 시간이 없고. 그래 그 전에 무슨 정도 돼야 돼. 그 전에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되는데 혁명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근데 혁명은 곧 조직이거든. 그래 혁명의 지도자는 이미 내가 10년 전부터 같이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지도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고. 아 그래? 전무선 한 사람밖에 없지. 그래 날 보고 이제 저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지라 이 말이지. 이제. 아니요. 사형장이 전 있어도 목사님이 사라지기는 혁명의 지도자로 있어요. 그리고 지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정치 일선에 나가가지고 우파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자유통일당에서 안 길러내면요. 국민의힘 종속변수로 살다가 죽는다니까요, 다요. 그게 전부 다 지금 맞아요? 홍동명도 그렇고 이 전준환도 그렇고 이게 수가 한 수 낮아요 나보다.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한가로운 소식이야. 네. 뭐냐 빨리 1000만 조직이 되는 게 혁명이라고. 빨리 1000만 조직이 돼야 1000만 조직 되면 그 자체가 혁명이란 말이야. 1000만 조직이 되면 황교안 장군님. 혁명은 조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조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목사님 여기 보세요. 뭐라고? 홍동명 전준환 목사 말이 맞다고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들은 원래 멍청해요. 멍청하니까. 우리는 선동하니까 선동 잘 넘어가는 거야 제가. 이게 아까 말한 선동형 말이거든 그게. 그렇지. 여기 사람도 선동이 쉽게 넘어오는 거야. 보세요. 전준환 목사 만세 만세. 홍동명 목사 만세 만세. 1000만 조직으로 맞짱뜨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리더자가 나와야 그래서 된다니까요. 홍동명하고 전준환 말하지 말고
천만 조직을 해야 될 실제적인 실무자가 누구냐? 지금 여기에 방송에 들어와 있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3,518개 자유마을 대표들이야. 결국은 혁명은 조직으로 하는 거예요. 황교안 장군님. 혁명은 조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조직, 1,000만 명을 조직할 유일한 지금 대한민국의 공간의 단체는 1,000만 명을 조직한 좌파도 우파도 없어. 광화문밖에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늦게 합류해서 했지만은 작년에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자체 충성도가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목사님이 훨씬 우리보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지휘자로 삼으셨는데 영적인 그 믿는 분들이 왜 순종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우리 저 전체 인원 중에서 한 30%는 또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왜 자꾸 우파 분열이라고 그 자기 생각을 변화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결국은 저는 뭐 이 부정선거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우리 충성도가 높았으면 저는 이번에 원내 진입을 최소한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몇 명만 들어갔어도 정말 지금쯤 혁명이 났을 겁니다. 그렇지. 또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은 북한의 사정, 저는 북한 오늘 아침에도 어떤 그 군 선배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북한의 오물 풍선 사건, 그 다음에 DMZ의 장벽 사건,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김정은이가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내부 통제를 못하니까 주민들 또는 일선의 장병들 이거를 갖다가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까지 뭐 주한미군 물러나고 우리 민족끼리 동족끼리 자주통일하자 하다가 이것도 이제 그거 갖고는 더 이상 못 하니까 우리를 적대국으로 하고 이 다 그런 차원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있으면은 또 어떤 조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나라를 구하고 연방제로부터 또 북한으로부터 또 뭐 선과 악의 싸움인데 악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할 것은 지금 우리 조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지금 1,000만으로 빨리 딱 되면은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모든 게 다 끝나. 예,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또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지하철에서 오는데 또 전화가 오셔가지고 뭐 한 20분 이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다들 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여러 가지 조언을 하세요. 그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목사님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지시하는 것을 우리 조직이 시스템적으로 아직까지로 더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과가 더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우리 조직을 대신할 조직은 없습니다. 다시 누가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예, 그 전에 끝납니다. 자. 이 조직 활성화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저한테도 거의 뭐 하루 건너 한 번,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번씩 나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신 분들이 있거든요. 습관처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리고 뭐 강화문 총사령관님 뭐 부탁입니다. 뭐 이렇게 막 해가면서 계속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데 이 군대 전문가니까 황교안 장군님, 소대장이 군단장의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유, 소대장은 연대장이 접하는 정보, 예. 상황 판단을 하려면은 예.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예. 소대장은 연대장에 제가 보기에는 예. 10% 미랄도 안 됩니다. 10%도 안 돼. 예. 그래서 소대장은 4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예. 공개 자기 앞으로. 역할을 다 할 때, 그렇지. 나한테 주어진 임무를 다 할 때 소대가 모여서 중대가 되고 중대가 모여서 대대가 되고 연대가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전역하고 난 뒤에 다른 조직을 한번 맡아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 때문에 정치 이런 전혀 개판이 되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절대 이거는 안 변합니다. 왜? 아니 100분의 1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은 저는 뭐 군에 있었으니까 군에 그걸 말씀드립니다. 병사가 연대장의 역할 사단장한테 쥐할 일은 안 하고 자꾸 뭐 건의하고 좋은 병사는 자기 임무를 경계면 경계. 예, 그래서 교육 훈련을 하고 체력 단련해 가지고 총 잘 쏘고 이게 모여서 작전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 지금 내가 그래서 하도 이제 나한테 질문을 습관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1000만 조직에 몇 명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문자 메시지로.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 3명 했다는 거야. 3명. 그것도 먼 지역이 아니야. 수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3명을 조직을 3명 이제 여기 1000만 조직에 3명 조직을 해놓고 잔소리는요 완전히 내 머리 위에서 나를 명령하듯이 해요.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시라 뭐라. 목사님 그 무시하면 되죠 그런 인간들이요. 3명 해가지고 목사님께 뭐 이런저런 훈수 두르면 목사님이 잘라버리시면 되죠 목사님. 뭘 그걸 말을 들어주세요 목사님. 잘라버리면요 예. 또 뭐라고 메시지 온줄 알아요? 정광훈 교만한 놈 회개하라 또 이렇게 와요. 또 잘라야지 그런 놈이 근데 아이 목사님한테 근데 뭐 전광훈 뭐 교만한 놈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인간은 목사님 상종을 할 필요가 없네요 목사님. 상종? 기본 예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안희환 목사도 보면 목사님이랑 얘기 안 하잖아요. 전광훈 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난 그 인간 듣지도 않는데 저 얼마 전에 잠깐 뭘 들었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그래서 이걸 한번 뭐라 그러려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이 40 선거에서 목사님이 그런데 공천원금을 받았단 말이지. 예? 그런 말을 마치 당연한 내용인지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언제 인마 우리가 돈을 받았냐? 그러니까 헬레다가 내가 그 내버려뒀는데 하도 보니까 유일하게 보면 전광훈 씨가 어떻고 네? 전광훈 목사님이란 표현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저런 인간은 내 상대하지 말자. 근데 저도요. 네. 카톡을 이렇게 보면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하나씩 있어요. 그 뭐 안희환이 걸 갖다 거기다 올려놓고 그 뭐 거기 카톡방에 한 400명 우리 총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막 이런 들어 있는데 근데 막 또 공격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걸 올리냐 뭐 아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이제 또 우리 목사님들이 또 거기에 대해 반대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 목사님이 그래도 3명을 했건 어쨌건 그 사람 우리 편이잖아요. 그렇지. 3명이라도 했으니까. 그렇지. 그건 그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직을 잘 해가지고. 두고서는 안 되고 네. 그 사람들 또 몇천 명 하도록 네. 계속 교육을 하고 그렇게 안 하려면 잔소리도 하지 말고 아니 목사님 목회자 심령으로 하시는 걸 제가 뭐 전 따라갈 수 없지만 참 정말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런 인간은 자르고 가야지 저는 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르고 가야 돼. 저한테도 예컨대 전화 오는 사람 많거든요. 이런저런 제가 전화 안 받아요. 안 받고 한 번 통화했는데 이런 사람 많아요. 이제 좋은 얘기보다도 그냥 심심해서 아니 뭐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전화 받지 말아야죠 목사님 거. 자 이제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제 그 76년의 건국사가 3,518명의 자유마을 대표들에게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교회도 그렇고 또 국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책임이 주어져 있는데 그러나 이 혁명을 성공하면 혁명이 성공되는 자에게 따르는 영광은 말할 수 없어요. 일단 대한민국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북한을 자유통일할 수 있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천만 조직에 다 걸려 있는 거야. 천만 조직이 걸려 있으니까 우리 자유마을 대표들 3,518명들은 또 그 위에서 지휘하는 254개 실행위원장들 또 그 위에서 지휘하는 23명의 광역위원장들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지 이걸 뭐 그냥 뭐 장난치는 것처럼 했다가는 이거는 반드시 나라는 끝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북한으로 나라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192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도 아직도 이걸 긴장을 하지 않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실 나는 그 목회를 어떻게 했을까? 그 이런 감각도 없으면서 목회가 어떻게 가능을 했을까? 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심에 서야 될 사람들이 뭐냐? 사실은 이게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세상 사람들은 북한으로 넘어가도 연방제로 넘어가도 뭐 살 수는 있다고요. 살 수는 그냥 뭐 협조해서 살면 살죠. 그냥 대충 사는데 비참하게 살겠죠. 그러나 교회는 바로 처형입니다. 처형. 어제도 그 선교사 와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지금 푸틴 밑에 있는 교회 또 시진핑 밑에 있는 교회 지금 인도의 그 지금 총리 그 사람 밑에 있는 교회 최근에도 인도 같은 데는요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한 200명 300명 예배 드린다고 다 모아놓고 불을 질러갖고 죽인 데가 굉장히 많답니다. 최근에도.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어디로 가냐면 네팔 쪽으로 간대요. 중국에서 있던 사람이 네팔로 가고 러시아 쪽에서 네팔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게 연방제가 되고 북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공산주의자들 갖게 되면 예배는 놓아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아마 불태워서 다 죽일 거예요. 그 일본으로 가야지. 예? 일본으로 갈 수도 가기 없어요. 전에 그때는 죽이죠, 목사님. 기회도 안 준다니까. 갈 기회도 안 주고 옛날에 베트남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즉각적으로 그 공항 다 차단시키고 해안 봉쇄해보면 못 나가요. 아니 그러니까 동해안에 가서 저 고기잡이 배라도 한 개 사놓으라니까 다들 미리 대단해요. 여기서 죽어야 돼요. 여기도 죽어야 돼. 그래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 결정에 돼 있는데 이걸 한국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야. 아직도 이런 세상이 그냥 계속 지속돼서 갈 줄 착각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열받는다 노래를 다시 한번 또 조나원 목사님이 개편한 걸 다시 한번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저기 일본으로 배 타고 갈 수도 없다 그러잖아. 처형이잖아, 처형. 자, 들어봐요. 역사의 가정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렇지.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있었다면, 저는 저 자리에 내가 그때 처음으로 나갔어요. 광화문 할 때. 그때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만일에 그때 전광훈 목사님이 대통령으로 딱 나섰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윤석열이가 아니고 전 목사님 거기서 딱 국민적인 지도자로 그러니까 혁명이 되는 거죠. 예, 혁명 나섰으니까 그런 권력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만큼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없어. 그러면 전 목사님이 이 나라를 개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도 나오기 전이야. 네,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 그리고 뭐 추대를 받든지 어떤지 돼가지고 국민 후보로 나섰더라면은 대한민국의 방향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저 윤석열은 탄핵이 되고 네. 내가 대통령 됐 근데 왜 안 하셨냐고? 왜 안 했냐? 네.
이것도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사실 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절정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우파 국민들은 다 날만 의지했으니까. 근데 왜 못했냐 하면은 실제 못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예. 선지자 일 말이에요. 예. 설교하고 이 일을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나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야. 예. 만들어야지. 내가 직접 나가면 그보다 더 큰 공백이 생기는 것이 뭐냐?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광화문 운동을 전체를 총괄해서 밑에서 바치고 하는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걸 그래서 내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뭐 생각들 뭐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바로 그냥 혁명 정부로 나가서 대통령 바로 하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을 불러냈단 말이야. 불러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만 지금이라도 결단을 딱 내려서 박정희 같은 결단을 딱 내리면 예. 이거는 이승만 박정희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지도자가. 근데 내가 볼 때에 이제 내가 한 주일을 더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외국 갔다 왔으니까 피곤하고 하니까 지금 또 중폭 개혁을 한다 이렇게 아침에 뉴스 나왔습니다. 장관들 바꾸는다고. 근데 이거 이번에 이게 보면 이제 아는데 나는 볼 때에 회의적인 거야. 이번에 장관 또 바뀌어봤자 또 맨 그 사람으로 하지 않겠나. 쌓여 있어요 지금 지도자가 쌓이면 그건 위험하거든. 다 쌓이면 그건 사형입니다. 사형.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은 본인에게 쌓인 줄 몰라요.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내가 쌓였다 그러냐.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쌓였다고 지금 비서관들한테 청와대 직원들한테 이제 쌓여가지고 거기에 정말 그 옛날 과거에 지나간 정부 같이 예를 들면 이승만 이명박 정부 같을 때 100% 마음에는 안 들어도 이재호 같은 장관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 있으면 이게 종횡무진을 하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서서히 윤석열 대통령한테요. 제가 지금 2년 동안 지켜본 대로는 저는 기대할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봐져요. 그렇게 보여요.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이제 나올 것은 다 나왔다. 카드도 다 나왔고 사람도 다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다 보고 자유통일당에 가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 죽는다. 나라도 죽고 우리 개인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우리가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자유통일당에서 이런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사람이 저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걸 전 목사님이 길러내든지 전 목사님이 나서든지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야지.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때 전 목사님이 만일 이렇게 치고 나왔으면 전준환 목사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맞아. 예. 근데 저때 전 목사님이 치고 나왔더라면은 대한민국이 흥분했을 것 같다. 아니, 흥분은 하고 네. 대통령도 되고 이제 국가도 바로잡을 수 있지만 결국 징기스칸이 돼버리지. 징기스칸이 세계를 점령을 했지만 그 안에 내공이 없으면 문화의 전쟁에서 지니까 결국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징기스칸이. 그와 같이 할 수가 있고 점령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광화문 예배라든지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 세워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주일 안에 그렇게 무리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황중선 장군님이 제시한 건데 뭐냐
부정선거 대책위원회는 대통령이 바로 구성할 수 있는 거야.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네. 단독으로 부정선거조사위원회 그게 장관급이거든. 네. 그래서 나는 구체적으로 아니 뭐 여기 지금 김학성 헌법학자 1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학성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딱 세워놓고 그다음 밑에 이제 검사들 실무 검사들 몇 명 붙이고 경찰들 몇 명 붙여서 한 달 안에 딱 승부를 내서 이건 부정선거 100% 맞다 하고 대통령한테 건의하면 그러면 대통령 그걸 근거로 하여 3개월 안에 재선거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황준호 장군님이 제시한 부정선거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를 한 주일 안에 이것을 대통령이 이걸 선포한다 하는 것이 나오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중요한 것이고 한국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뭐 대통령 때문에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가야 되니까 빨리 대통령께서는 부정선거 대책위원회를 아니 그 많은 위원회 말이야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거 말이야 그거 다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모르는 거야. 그 위원회를 우파 사람으로 대치를 해야지. 대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왕에 만들어져 있었다는 그렇지. 거니까. 그리고 돈도 주고.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잘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편을 들 사람이 없으니까 지지율이 그냥 20%대로 떨어지는 거야. 사실은 다 사람은 이해타산으로 지지도 하고 하거든. 왜 떨어진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지금 뭐 민생 탐방하고 뭐 포항에 뭐 그 유전 발표하면은 지지율이 막 올라갈 것 같지만 제가요. 또 예 총회 일을 하면서 이런 걸 경험해 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모이면 여비 주잖아요. 그렇지. 얼마씩 줘요. 그게 많지도 않아. 돈이요. 30만 원. 아니, 그때는 5만 원. 5만 원. 5만 원 정도 이제 이렇게 노예 같은 데서는 줘요. 합동측은 짜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저도 이제 노회장이 돼가지고 막 이런 거 받냐. 그리고 하지 말자. 그리고 밥도 우리가 이렇게 사 먹자. 그렇게 하고 했어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음은 5만 원에도 봉투 받는 맛이 있어. 너 혼자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혼자 유아 독점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 예. 네. 사람 사이는 사는 세상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기가 막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딱 됐으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정광훈 목사가 책임지는 것처럼 맞아. 밑에 있는 사람을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져야지. 정치에는 보스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지. 맞아. 깨끗하게 나만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누가 윤석열 대통령 밑에 목숨 걸고 따라갑니까? 내가 볼 때 검찰총장이 마지막이야. 예. 검찰총장으로서는 그게 맞는데 이 정치는 검찰총장이 아니거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처벌하려면 처벌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의 세력을 만드는 것이 정치거든. 그래요. 자기 세력을. 그러니까 그 많은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위원장들 있잖아요. 별뭐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위원장들 다 만들어놨는데 그 이름만 바꾸면 되거든. 네. 사람만 바꾸면. 사람만 바꾸면 되죠. 예? 예. 그런데 말이야 그걸 다 없애버리고 세상에 민정수석도 없애버리고 심지어 뭐 김건희 여사님 계속 뭐 지금 뭐 특검법 나오는데 제2부속실도 없애버리고 왜 없애냐고. 제1부속실이 있으면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저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접근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는 잘하지만은 이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자꾸 저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를 모르면 박정희 대통령 제 옆에다 사람을 두면 돼요. 예. 예? 그렇죠. 사람을 선정해서 네. 네가 이거 해라. 이거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장관 중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장관이 한동훈이 갖다 놨는데 일합니까? 안 하지. 이상민이가 일을 합니까? 오히려 들어받아 버리지.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거 예를 들면 지금 이거 의협 사태도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야지. 그렇죠.
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 모든 총을 다 받습니까? 좋건 나쁘건 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쓸 줄을 모르고 사람도 없고 근데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바라다 보는 것은 이거 광화문에 정말 이건 재앙이 올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자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 오늘 빨리 끝나기로 했는데 자 이제 마지막 발언을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해결자입니다. 해결자 어떻게 하느냐? 천만 조직이 해결자입니다. 천만 조직이 곧 혁명이고 천만 조직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5,300만 국민들은 한 사람도 뜻이 같은 사람 없어요. 부부간에도 뜻이 같은 사람 없어요. 다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요. 5,300만이 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는 대안은 다 가지고 있지만 해결책은 없는 거야. 해결책은 뭐냐? 천만 조직이야, 천만 조직. 천만 조직인데 이것도 일반 조직이 아니라 어느 날 내가 호각을 딱 불 때 가문광장으로 바로 뛰어나올 새벽 1시, 2시라도 뛰어나올 1,000만 명의 조직을 꼭 만들기. 이건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이건 자유마을 3,518명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목사님 나는 하도 안 돼요 하는 사람에게 내 해답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영상을 계속 보내라고. 영상. 여러분한테 지금 명단 가 있잖아. 핸드폰 명단이 다 가 있잖아요. 3,518개 아직 명단도 확보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실행위원장한테 달라 그랬어요. 자기 동네에 있는 명단을 달라 그래라고. 그래서 그 명단이 거의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분들에게 영상을 계속 보내라 그랬죠. 첫 번째 영상, 내가 부산역 광장에서 연설한 영상, 이거 보내라 그랬죠. 계속. 한 번 보내면 안 돼요. 10번, 20번, 30번 계속 보내라고요. 보내면 결국 인간이라면 알아들어요. 인간이라면.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영상 보내라 그랬죠. 지금 제2시국 선언문, 이 영상을 계속 보내라고요. 보내면요, 좌파도 우파도 들으면 짐승이 아닌 이상, 아하, 우리가 속았구나. 이게 문재인하고 조국이하고 이재명한테 속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고요. 이재명한테도 보내라니까. 문재인한테도 보내라니까. 그러면 지가 간첩이라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보낼 사람은 딱 내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이게 제일 위력이 있어요. 이것을 보내시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1,700만인데 그래서 여러분 방법론을 내가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은 뭐냐? 집에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조직이 안 돼요. 나가서 만나라고요. 3,518명의 자유마을 대표님들, 여러분에게는 역사적인 지금 책무가 여러분의 어깨에 딱 들어와 있는 거야. 남자든지 여자든지.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겨줄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켜서 세계 제1의 선교 국가를 만들 것이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달려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 명령은 뭐냐? 나가서 만나라고요. 여러분 핸드폰에 지금 핸드폰 명단 다 들어와 있죠? 나가서 안 만나는데 천하장사 없어요. 만나서 커피라도 한 잔 먹고, 아니면 점심이라도 함께 먹고 해서 빨리 만나세요. 만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2,000명, 3,000명도 감으로 동원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뭐 서울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도 순천 같은 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50명 언제든지 우리는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천에서도 경남에서도 그렇고. 그런데도 되잖아요. 왜 그러냐? 특징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야. 사람을 만나서 국회의원 당선되는 것도 똑같아. 사람을 만나서 친화력으로 뛰는 사람은 당선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거하는 거 보면 한 달 전에 공천이 받아가지고 지역에 딱 내려가서 누가 알아 사람을
밥도 한 끼 안 먹었는데 누가 하냐고. 그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무조건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영상을 보내라. 둘째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라. 자기 동네 사람을 만나란 말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 만나지 말고. 자기 동네는 장애일동 그러면 우리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 걸어서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오늘 한 번만 만납시다. 점심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해서 생명을 쏟아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영상 보내라. 두 번째는 만나라. 만나면 한 달 안에 1000만 명 조직할 수 있어요. 1000만 조직이 다 끝이야. 모든 것이. 자, 김학성 교수님부터 마지막 발언하시고 창조 이후로 처음이죠.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게. 이제 바람직하죠, 목사님. 네, 바람직하죠. 제가 오늘은 좀 가볍게 우리 북한에서 보내는 오물풍선, 네. 우리나라가 북한에 보내는 풍선은 스마트 풍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두 개의 풍선을 비교해 보면요, 비행 능력에도 차이가 있고, 채공 시간에도 차이가 있고, 살포 능력에도 차이가 있고, 담은 내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첫째 북한의 그 오물풍선은 거리가 짧죠. 또 한 번 살포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이 스마트 풍선은요, 예를 들어서 1500장을 25장씩 나눠서 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비행 능력이라든지 살포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500장인데 한 번에 다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나누어서 쏟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 장치가 너무 높이 올라간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 게 스마트 풍선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7.5kg까지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내용을 이제 실을 수가 있죠. 왔다야. 그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풍선 중에서는요, 소형 낙하산을 이 투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풍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 스피커가 한 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6개가 떨어지면서 15분 동안 메시지를 계속 합니다. 그 수명은 한 5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실책이라든지 북한의 뭐 폭정 등등을 음성으로 한다고요? 음성으로요. 오. 예. 그러니까 스피커 라디오가 6개가 이제 무슨 떨어져요. 그거는 바로 전쟁이 일어날 텐데. 아닙니다.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15분 메시지를 하면 끝납니다. 그다음에 기간은 5일밖에 안 됩니다. 5일. 그럼 끝나버려요. 이제 그런 풍선도 우리가 북한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담배꽁초하고 기름종이 뭐 이런 것들을 보내는 북한의 수준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한에서 보내는 것은 그 내용물을 보면 달러다, 약이다, USB다, 뭐 이런 등등을 이제 보내는 것인데 하늘과 땅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북한을 민주화시키고 또 김정은 정권을 속히 무너뜨리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남북한의 차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에 저는 이 간첩을 북한이 보낼 필요가 없다. 왜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보낼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인데 정말 우리 애국 동지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노력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전전한 목사님.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총리를 비롯해서 빨리 개각을 하십시오. 개각을 해서 만일에 총리를 인준을 하는데 야당이 동의 안 하면 못 하잖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리로 하면 돼. 총리 서리를 하든지 아니면 국무위원들을 그건 동의 안 받아도 임명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중에서 선임자를 선정해서 밀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부정선거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돼요. 구색을 맞추는 식으로 또 개각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저거 하나를 못 만들어요. 6.25가 되는데 극장에다 뭐 하나 딱 내놔야 되잖아요. 지금 좌파들은 그런 일들을 다 하는데 왜 우파들은 영화 한 편을 못 만든단 말입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빨리 정리를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속은 아버지를 통해서 우파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치의 시작이 좌파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정광훈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상의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네. 황덕영 목사님. 예. 우리가 보통 물이 어는 그 온도를 섭씨 0도로 보잖아요. 그렇지. 이거를 임계점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물이 또 팔팔 끓는 걸 한 100도씨. 남북한의 지금 현재 국가의 현 상황이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각각 극과 극의 다른 이유로 지금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이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북한을 이제 자유통일로 이끌어 가겠다는 최고 통치권자부터 그런 의지가 분명하면은 늘 말한 대로 3년 내에 난 북한 체제가 무너지다 봅니다. 지금 현재 감홍 씨가 그냥 이걸 때 이거 가지고 결국 다 되면 떨어지듯이 북한은 그런 상태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한 대통령과 이 국가 차원의 북한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그렇게 계속 통일 아젠다를 발산하고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북한이 조만간 무너진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지금 192석이 이 좌파 세력이 집권한 세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이 북한과 또 다른 사회주의로 가는 이 광화문에서 운동할 때 보면은 뭐 체제 전환 그리고 그 다음에 노골적인 말이 현수막 나와요. 사회주의가 답이다. 그렇지. 사회주의 답이다. 이 현수막 봐서네 직접.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주의 답이다. 그 많이 떠드는 놈들이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포진한 그 많은 의원들 그 속에는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아니 저 김정은 환영잔치 준비위원회도 있어. 그런 놈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좌익혁명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놈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막는 거는 이미 제도권은 패배했으니까 안 됩니다. 그 여의도에서는 오직 광화문에서 거리 투쟁으로 저놈들이 좌파가 촛불 들고 나오면 우리 태기들 그들을 압도를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것만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어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직을 더 강화해야 되고 그 천만 조직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자유파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국민들이 전부 다 참여해가지고 2019년도 일어났던 그 여러 같은 그 불길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져야 된다. 그거 외에는 이 나라는 살 길이 없다. 그래 보입니다. 황준호 장군님. 네.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자원, 시간, 노력을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서 바른 우선순위에 투입하는 국가가 강한 국가가 되고 또 개인도 그런 개인이 삶을 값어치게 사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정말 이번에도 뭐 외치는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방법이 아니었으면은 맞죠. 예, 좌파 정권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이재명이 됐으면은 끝났어요. 우리는 지금 이미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외치는 잘하시는데 내치에 관한 한 우선순위를 잘못 잡고 계시는 게 아닌가. 처음에 여소야대로 정권이 시작됐는데 정말 왜 국민들이 뽑아줬을까? 좌파 정권이 이제 안 되겠다. 이 척결해야겠다. 문재인 정권 시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거, 불법적인 거 다 원상태로 돌려놔야겠다. 이건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 제일 큰 것을 못하니까 우파 국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점점 실망하고 그것이 총선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지금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지금 이 부정선거, 부정투표, 개표, 이것 제대로 안 하면은 특히 우리 보수파는 앞으로 영원히 집권 못합니다. 못해. 그치. 예. 완전히 지금 저놈들이 짜놓은 그런 각본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힘당을 비롯한 정당은 여기 생각도 안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생각 안 하면은 이건 뭐 이제 그만둔다는 겁니다. 왜 제가 세월호 5.18 같은 조사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매주 광화문 집회 또 지금 지방 집회 또 장재현 박사의 어떤 소프트웨어진 거 고발 이렇게 해도 전혀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언론이 안 내줍니다. 안 내죠. 그런데 만약에 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렇지. 대통령께서 발표만 했어도 맞아. 야당부터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야단이 날 겁니다. 쩔쩔. 그러면 언론 방송 완전히 장악합니다. 예, 그것 갖고 떠들 겁니다. 왜 안 하십니까? 우리 광화문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제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예? 저는 정말 예수한국 복음통일 3년 이내에, 자유통일 3년 이내에, 저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받으신 이거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3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지휘관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스텝입니다. 지휘관과 스텝은 또 다릅니다. 자기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대국본에 계시는 실행위원장님 또 3,500명 아니 ABC는 전부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 1,000만 조직되면은 나라 뭐 완전 변합니다. 끝나는 1,000만 거야. 갈 필요도 없습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300, 400만만 되면은 특히 여러분 자유통일당 그 다음에 광화문몰 앱 그 다음에 우리 저 자유일보. 자유일보 그 다음에 휴대폰 퍼스트 모바일 이것은요 이거 200만만 넘기 시작하면은 모든 곳에서 우리한테 우리 조직을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 생깁니다. 맞아. 예? 그거 다른 데서는 그걸 가지고 자기 회사들 자기들이 먹는 거지만은 맞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여러분 연금 100만 원 연금은 1,000만 조직이 달성돼야 됩니다. 왜? 100만 원씩 한 번 내주고 몇 개월 가다가 끊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이런 경제적인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망설입니까? 예, 여기에 매일매일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투입하면은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CCTV에 찍히고 충성된 종이 되지만은 저와 자녀들이 후손들이 정말 축복된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이거 아닙니다. 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딱 방법이 영상 보내기, 그 다음에 밖에 가서 사람 만나기 해서 한 달 안에 1,000만 조직을 완성을 꼭 해주시고,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되면 그것이 혁명이고, 그것이 모든 세상을 다 바꾸는 것이고, 그것이 G2 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이승만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합시다. 잠깐 저기 오늘은 저 대구에서 장일 목사님 내려가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하는데 내일이죠, 목사님. 내일인가? 내일이에요. 내일이구나. 내일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구호를
이승만의 구호를 네. 손을 불끈 쥐고 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